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박병준입니다. 저는 장경숙 교수님 밑에서 강학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고, 그 월드 모델의 어떤 다음 세대로서 드리머 모델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제가 왜 월드 모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논문, 그리고 드리머라고 하는 논문 두 개를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월드 모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2026년 ICML에 다녀오고 나서 월드 모델이라는 주제가 엄청 핫한 주제라고 느껴졌고, 이 월드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ICML 어플리케이션의 월드 모델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결과값들인데 총 455건의 결과값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에 대한 진짜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월드 모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강화학습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액션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리즈닝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LLM 같은 경우에도 리즈닝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단어들을 내뱉는데 그런 것과 똑같이 떤 확률 분포에 의해서 샘플링된 액션이 아니라 리즈닝 단계를 거쳐서 좀 더 인간같이 생각을 해서 액션을 하는 듯한 느낌의 것이 월드 모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CML에 보시면 가장 유명하게 소개되었던 프로젝트이자 논문이 이 서울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어, 가져오는 그래서 것을 월드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생각한 제 퍼셉션이랑 좀 다르다는 느낌을 들었고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과연 월드 모델이란 게 정확히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해보면서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정의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cognitive perspective로 이제 인지적 관점에서 포레스터라고 하신 분이 이제 71년도에 정의를 내리신 건데 저희가 이제 월드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미지로서 2D 이미지로서 받아들이는데 그때 모든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뽑아와가지고 여기 selected concepts를 좀 뽑아와서 그들 간의 relationship을 좀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 real system을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설명하는 정의는 이제 AI 툴로서 월드 모델 AI 툴로서 이제 현실 세계의 다이나믹스 역학을 좀 이해하는 것에 사용된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서울 월드 모델 같은 경우가 좀 이 엔비디아에서 정의한 시뮬레이션 퍼스펙티브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에도 이제 좀 카테고리가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RL 플래닝으로 아까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 Cognitive Perspective가 이쪽 분야인 것 같고요. 제너레이티브 시뮬레이터 이제 서울 월드 모델을 포함한 이런 심 투 리얼 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엔비디아가 정의한 분야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RL과 플래닝에 관련된 월드 모델이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드리머 계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포커스를 가지고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논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하에달 분들이 퍼블리시드한 논문이고 이 논문이 재밌는 점이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카이브에 올라온 프리프린트 버전과 뉴립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립스에 올릴 때는 이제 월드 모델스에서 Required World Models Facilitate Policy Evolution으로 타이틀을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에 쳐보시면 월드 모델스라고 치면은 안 나오고 오른쪽 뉴립스 버전을 쳐야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근데 많은 논문들이 아카이브 버전인 월드 모델스 왼쪽 버전을 좀 차용 사이테이션을 하고 있어서 왼쪽 논문에 좀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stract부터 보시면 이 논문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하면은 unsupervised manner를 통해서 이제 compressed spatial temporal representation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환경에서 이렇게 축약된 환경에서 우리는 컴팩트하고 심플한 폴리시를 통해서 주어진 태스크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 compressed spatial and temporal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압축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축약시킨 이게 이미지를 Z 벡터로 축약을 시키고 Z 벡터를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보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저희 모델들이 보고 있는 observation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롤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VMC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observation 이미지라고 하는 원본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제 비전 모델이라고 하는 VAE, Variation Autoencoder가 Z 벡터로 레이턴트 벡터로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축약된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메모리 RNN이라고 하는 M 모듈에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와 Z 벡터를 다시 레지듀얼해서 이 컨트롤러가 액션을 샘플링하는 것이 이제 이 논문에 설명하는 오버롤 메서드이고 그래서 이제 V와 M 이 부분이 바로 월드 모델이라고 지칭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기존의 강화학습에서 사용되어지는 police A given S가 바로 이 C 컨트롤러가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인풋을 Z와 H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 모듈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V 모듈은 간단합니다. VA를 가져다가 쓴 것이고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 Z를 만든다. 그래서 Variation Autoencoder인데 컨볼루셔널한 Variation Autoencoder를 사용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진 Z 벡터, 레이턴트 벡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RNN에 넣어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주고 이제 또 아웃풋으로 Z 벡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제 RNN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Z 벡터가 디터미니스틱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베리에이션을 주고 uncertainty에 대해서 좀 로부스트하게 강화되기 위해서 MDN이라고 하는 Mixture Density Network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온 디터미니스틱 Z 벡터를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를 통해서 PZ Probability Density 펑션으로 나오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Mixture Density Network에 대한 정의이고요. 해당 부분은 이제 여기 그레이브즈 에달 2013년 논문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부분은 이제 이 선형식인 WX 플러스 B죠. 근데 X 부분에 이제 Z와 H가 컨카트네이트 돼가지고 인풋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인풋을 통해서 A를 아웃풋을 내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제 이 C 컨트롤러가 굉장히 작고 867 정도 파라미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백프로퍼게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영차 미분이죠. 영차 미분인 에볼루션 스트래티지스를 사용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복습을 해보자면 observation 이미지가 들어와서 VA를 통해서 Z 벡터를 내고 M 모듈을 통해서 이제 H와 Z 레지듀얼을 C 컨트롤러가 받아서 액션을 뽑는다. 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알고리즘을 좀 가져오면 좋았을 텐데 옛날 논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코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OBS를 이제 environment부터 받고 H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한 RNA 클래스의 initial state를 통해서 받고 네, 단어와 이 변수 두 개 설정해주고 이제 while문을 돌립니다. 이제 VA에 OBS를 넣어서 Z 벡터가 나오고 그 Z와 H를 가지고 와서 액션을 셀렉션하는 네, 정확히 이제 이미지와 대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 익스페리먼트를 굉장히 잘 해놓은 웹사이트가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끝냈고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이 드리머 계열의 논문인데 드리머 논문은 이제 총 V1부터 지금 V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V1에 대해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V4를 조금 설명드려서 얼마나 발전됐는지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머 V1 모델은 이런 논문이고요. 어브스트랙트를 보면은 Long Horizon Task를 우리는 Latent Imagination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 그리고 또 Analytic Gradient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두 가지 키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ICLR 2020에 퍼블리시된 논문이라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블럼 세팅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환경은 이 비주얼 컨트롤 태스크 이 20가지의 비주얼 컨트롤 태스크이고 굉장히 RL에서 유명한 짐에서의 그런 환경들이고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이제 MDP 환경이 아니라 POMDP 환경으로 partially observable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MDP는 풀 스테이트를 볼 수 있는데 에이전트가 partially observable 하다고 하면 풀 스테이트가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만 관측 가능한 O라는 변수를 받아서 스테이트 대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액션 샘플링 할 때도 S와 A를 인풋으로 받아서 다음 액션을 셀렉션하는 반면에 O를 받게 되고요. 여기 트랜지션 펑션도 O를 인풋을 받고 아웃풋을 O로 받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은 당연히 이제 리얼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롤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이 알고리즘 원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내믹스 러닝을 하고 이제 비헤비어 러닝을 하고 그리고 환경과 인터랙션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셋과 시드 그리고 파라미터 3개를 이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이 폼은 2개가 컨버지 할 때까지 계속 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폼은 C 스텝이 있고 두 번째 폼은 T 스텝이 있는데 이걸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C 스텝 동안은 이제 과연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C 스텝 동안 저희는 예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내믹스가 어떻고 나는 어떤 비헤비어를 해야 되는지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셋을 통해서만 계속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 이 예습이 C 스텝 동안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 환경과 가서 인터랙션 해봐야겠다 해서 T 스텝 동안 인터랙션을 하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셋을 여기 데이터셋에 유니언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생겨진 D 데이터셋을 다시 C 스텝 동안 예습 복습을 하고 다시 인터랙션하고 예습 복습하고 인터랙션하고 이 과정을 이제 컨버지 할 때까지 while문을 돌리는 느낌이고 조금 이제 다이내믹스 러닝이 뭐냐고 좀 설명을 드리면 과연 우리가 인터랙션할 환경이 어떤 역학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지구에 살고 있고 중력의 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쏟으면 당연히 아래로 갈 거라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꼭 지구일 필요도 없기도 하죠. 그래서 그 물 같은 게 과연 떨어질지 아니면 위로 올라갈지 갑자기 날아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고, 그게 식으로 좀 보시면은 특정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observation을 봤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을 계속 학습합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이 환경은 내가 어떤 특정 S에서 A를 했는데 다음 S가 이거겠구나를 배우는 과정이고, behavior learning은 이제 그렇게 역학을 다이내믹스를 배운 후에 배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SA를 트래젝토리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 트래젝토리들을 통해서 저희의 밸류를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강학습적인 기법이고, 여기 이제 액터 크리틱을 사용을 해서 여기 이 파이에 대해서는 이 V 람다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V 람다와 V 사이의 그 관계를 MSA로 줄임으로써 크리틱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제 environment interaction을 통해서 진짜 실제 세계와 인터랙션을 하고 SA들을 경험을 쌓고 나서 그것을 이제 다시 우리의 데이터셋과 유니언해서 다시 사용을 한다, 학습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P와 Q, 이 representation과 transition reward라고 하는 세 가지 컴포넌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같은 세타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P와 Q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서로 다른 것을 갖고 있는다. 그리고 representation은 OT를 받고 이 친구는 못 받는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월드 모델스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이제 RSSM이라고 하는 친구고, 아까 월드 모델스라고 하는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MDN RNN이 이 방식으로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posterior과 prior로 나뉘는데, 아까 P세타가 posterior이고 prior이 Q세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P세타 같은 경우에는 OT까지 같이 받는데, OT까지 같이 받음으로써 우리의 다이내믹스 러닝을 정확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세타 동안 이 세타라고 하는 RSSM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posterior의 그 확률 변수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그 타겟 스테이트를 해서 이제 다음 S 프라임이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학습이 된 RSSM이라는 세타를 통해서 이 Q 세타는 OT 없이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를 예측을 하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친구는 약간 OT까지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Q 세타를 통해서는 이제 저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그 트래젝토리를 계속 생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Q 세타고, 한마디로 저희의 트랜지션 모델이다, 트랜지션 펑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트랜지션 펑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사용할 트랜지션 펑션이 바로 우리의 Q 세타이고, 재밌는 점은 이제 이 세타 RSS는 이제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Q와 P 이 확률 분포가 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를 좀 최소화하는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objective function J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objective function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 dynamics learning에서의 J reconstruct라고 하는 JREC이라고 하는 이 objective function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 JT가 바로 그 두 분포를 KL 다이버전스로 줄이고자,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나머지 두 개는 QOT와 QRT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objective function이 왜 뭐 MSE나 뭐 expectation, max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왜 LNQ로 되어 있냐 하면, 이 Q라고 하는 친구가 probability distribution이기 때문에 이 Q라는 친구가 바로 이 N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쳤을 때
이 가우시안 분포 식을 ln을 묶어가지고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MSE를 가지게 됩니다. MSE와 비슷한 폼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면 RT와 RT 햇에 대한 MSE를 가질 수 있고 뒤에 ln term이 남게 되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ln 이 친구도 ln term이 남고 이 친구도 log term이 남아서 두 개를 그냥 const로 뒤에 묶어주고 나머지 이렇게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O와 JO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바로 이 MSE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다이나믹 러닝의 오브젝티브 펑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헤이비어 러닝인데 비헤이비어 러닝은 이제 저희가 다이나믹스를 알았고 QZ라고 하는 우리의 트랜지션 펑션이 잘 학습이 됐다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QZ와 QPhi를 통해서 이 트래젝토리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냈고 그 트래젝토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까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이나믹스에서 학습한 이 세타는 픽스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밸류 모델이 있는데 V 프사이와 V 람다가 있습니다. V 프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앞으로 얼마나 expected retur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신경망을 써서 이 expected return을 예측을 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alue estimation이라고 하는 V 람다는 우리의 타겟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V 람다를 구성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로 논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타겟 네트워크로 V 람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value estimation이라고 하는 V 람다는 크게 이렇게 VR과 V 람다로 이 타겟 네트워크를 우리의 타겟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 V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R가 앞으로 호라이즌 H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의 H까지의 R들을 단순히 모아놓고 expectation을 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V 람다가 만든 방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저희의 V 프사이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H-1까지의 R들을 다 더하고 H 이후의 것들은 저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하기에 조금 무리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V 프사이를 통해서 또 저희는 신경망을 썼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라이즌 너머에 있는 리얼들은 V 프사이를 통해서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학습이라는 태스크 자체가 굉장히 스팔스하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어서 H까지 딱 리워드만 가져온다고 하면 0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를 예측할 수 있는 V 프사이 신경망을 가져왔고 그 친구를 이제 또 이 람다를 통해서 인터폴레이트 하는 트레이드 오프 하는 느낌의 우리의 람다 리턴 V 람다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타겟 네트워크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면 이제 액션과 크리틱, 액터와 크리틱으로 나뉘는 강학습에서 굉장히 유명한 액터 크리틱 방법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저희의 타겟 네트워크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액터는 업데이트가 되고 크리틱은 이제 이 타겟과 current value의 MSE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크리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이제 Analytic Gradient가 키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Stochastic Backpropagation을 다이렉트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Analytic Gradient가 뭐냐? 기존의 스탠다드 R은 블랙박스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Environment Dynamics를 미분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Transition Function, 환경에서 우리한테 주는 Next State Action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Trial and Error를 계속 샘플링을 통해서 이 Transition Function을 알아가고 과연 우리의 리워드를 어떻게 하면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스탠다드 RL인데
드리머는 반대로 화이트박스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큐세타라고 하는 친구를 학습을 시켜서 따로 트랜지션 모델을 만들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differentiable, 미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differentiable, 여기 체인 룰 좀 보시면 우리의 타겟 네트워크, 우리 타겟인 V 람다를 우리 네트워크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체인 룰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 기존에 이 S 프라임 R에 대해서 액션으로 미분을 한 이 친구는 원래 트랜지션 펑션의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스탠다드 RN에서. 반면에 저희는 Q세타, 드리머라고 하는 Q세타를 이 논문에서는 이미 만들어 놨고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렉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애널리틱 그레디언트입니다. 자, 알고리즘 좀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그게 세 가지로 나뉘고 다이내믹 러닝, 비헤이비어 러닝, 그리고 environment interaction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겪어보고 데이터셋을 추가해서 다시 학습을 계속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드리머스가 파란색 선이 드리머스이고 뭐 굉장히 잘한다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드리머와 노 밸류라고 하는 친구가 저희의 V 람다가 아니라 드리머라고 하는 파란 친구가 이제 V 람다고 노 밸류라고 하는 친구가 VR로 그냥 그 리워드들을 큐뮬레이티브한 친구가 노 밸류이고 여기 이제 플라넷이라고 하는 친구가 드리머 이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VR도 기존 버전인 플라넷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 물론 이제 V 람다를 사용한 드리머가 훨씬 더 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머 V1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V4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드리머가 얼마나 진보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V4로 넘어가기 전에 한 슬라이드로 V2와 V3가 어느 정도의 그 발전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RSSM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가면서 이 V2는 가우시안 레이턴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가우시안을 사용했던 것을 이제 카테고리컬 레이턴트로 가져와서 우리 아타리 게임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환경에서 사람 정도까지 휴먼 레벨 정도까지 올라왔고 달성을 했고 V3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밌는 게 네이처까지 실렸습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진짜 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무엇보다 마인크래프트에서 다이아몬드 캐기를 성공한 첫 번째 논문이고 그리고 온라인 인터랙션을 사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리머4가 무엇이 달라지냐면 그래서 온라인 인터랙션을 통해서만 다이아몬드를 캤는데 드리머4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드리머4 논문이고요. 이 논문 아직 퍼블리시 되지는 않았고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데 사이테이션이 벌써 90회인가 90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의 키 컨트리뷰션은 다이아몬드 컬렉트를 하는데 오프라인 러닝만 해서 그 환경과 인터랙션 없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고 리얼타임 월드 모델로서 이제 리얼타임 인퍼런스로 GPU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다. 그것을 그렇게 된 이유는 shortcut forcing이라고 하는 것과 efficient transformer를 사용했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나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파스합니다.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되는데 이 마인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나무를 캐고 돌을 캐고 돌곡갱이를 만들고 그리고 여긴 3개만 보여줬지만 돌곡갱이로 철을 캐고 철을 녹이고 철을 곡갱이를 만들어야 비로소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파스한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모델들이 실패했고 굉장히 챌린지한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머 V4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V1보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지금 이
Figure 2라고 하는 A, B 단계 모두 Human V1의 Dynamics Learning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블록 커주얼 인코더 디코더를 통해서 이 이미지 자체를 이제 V 레이턴트 벡터로 낮추고, 이때 아마 사용이 되어지는 게 비전 트랜스포머인 것 같은데, 패치를 통해서 마스킹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Z를 가지고 Z tilda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생략된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shortcut phrasing, 그 shortcut phrasing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디퓨전 모델이죠. 그래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좀 corrupted 된 Z tilda를 가져오고, 그 친구들을 이제 블록 커주얼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엄청난 친구를 통과해서 결국 나오는 게 Z 해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Z 해시 우리가 사용할 레이턴트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V1 같은 경우에 이제 CNN based spatial encoder, VAE를 사용을 했었죠. 반면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x16 이미지 패치를 다 잘라가지고 비전 트랜스포머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마스크드 오토 인코딩을 사용을 해서 MSC와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shortcut forcing objective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TD와, 근데 사실 이 논문에서 T라고 썼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오타인 것 같고, 타우라고 하는 노이즈 레벨과 D라고 하는 스텝 사이즈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액션이 같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Z tilda 또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와 D 그리고 curved Z tilda는 이제 shortcut forc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장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디퓨전 모델에서 두 가지 개념을 가져왔는데, 플로우 매칭과 shortcut 모델입니다. 플로우 매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클린 데이터 Z1과 corrupted 버전 Z타우인데, pure noise라고 하는 제로에서부터 pure noise라고 하는 제로에서 클린 데이터까지 디노이징 과정을 하면서 노이즈를 점점 빼면서 이미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근데 이 0과 1 사이를 가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플로우 매칭인데, 이 X0와 X1에 대해서 인터폴레이트한 X타우라고 하는 corrupted 버전의 X타우를 가져오고 그 친구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X1-XZ라고 하는 velocity 벡터를 타겟으로 하고, X타우와 타우를 우리 세타의 인풋으로 받아서, 과연 그냥 X타우와 타우를 인풋으로 딱 받았을 때 X1에서 X0를 향하는 X1으로 향하는 속도 벡터를 우리 예측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플로우 매칭의 오브젝티브 펑션, 록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shortcut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타우라고 하는 모델 타임 스텝 동안 스텝 사이즈 D 정도를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존의 플로우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스텝 사이즈, 굉장히 조그맣게 하고 많게 해서 결국에 이 X1으로 클린 데이터로 가게 됐는데, shortcut 모델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8번에 거쳐서 여기에 간 것을 학습을 할 때 이 친구를 Y로 두고 그것의 절반만큼, 물론 지금은 절반이 아니긴 한데 보통 절반으로 두긴 합니다. 8분의 1을 이제 2번 만에 가는 것을, 8번에 간 것을 2번 만에 가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학습을 시키고, 다시 그 2번 만에 간 것을 1번 만에 가는 것으로 학습을 시키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무래도 타겟일 테고 이것을 두 번 만에 가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나이브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쇼트컷 모델 쓰는 그래서 결국에 한 번 만에 원스텝 디퓨전을 목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두 논문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1과 V4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졌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RSSM이라고 하는 RNN 계열의 모델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가우시안 믹스처가 아니죠. 가우시안 probability를 통해서 S'을 샘플링했던 반면에 뭐 디퓨전 모델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좀 더 복잡한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좀 보시면 어펜딕스에 있는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Dreamer4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논문의 친구는 다이아몬드를 컬렉트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델대로 모두 성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그 타임도 굉장히 짧게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드리머3와 그 이전에 그 모델인 VPT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사이즈의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들이 학습을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드리머4 같은 경우에는 360x 640으로 굉장히 사람이 실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의 해상도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네,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리머4의 키 컨트리뷰션이 무엇이냐 하면 오프라인 데이터만을 사용을 해서 그 학습을 마치고 인터랙션을 했다. 그럼에도 성공을 했고 리얼타임 월드 모델로서 리얼타임으로 리얼타임으로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방법식이 바로 이 숏컷 포싱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고 인벤토리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인벤토리에 뭐를 정확히 사용하는지 예측하는 것을 조금 잘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컨클루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세 모델에서 간단하게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 VMC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컴프레스 픽셀을 가져와서 그 mRNN이었죠. MDN RNN을 통해서 그 probability 펑션을 예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굉장히 작은 모델이었다.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도 필요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드리머 같은 경우에 RSSM을 차용하고 우리는 트랜지션 펑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습을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널리틱 그라디언트가 가능했다. 드리머4 같은 경우에 토크나이저, 트랜스포머, 숏컷 포싱이라고 하는 굉장히 최신 기법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리얼타임이 가능했고 오프라인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이미지네이션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점점 발전해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